하이플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속TV 인보험 뉴스 6월 인보험 뉴스를 들고 돌아온 개인협전 파트 유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6월에는 이제 6월이 영어로 June이잖아요. 네, 그래서 치료비 준비를 보험을 특히 준비를 해야 되는 달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타이틀을 좀 지어봤습니다. 치료비 준비는 6월에 준비하세요. 이렇게 이제 타이틀 좀 잡아봤고요. 6월에 특히 준비하셔야 되는 그런 이제 우리 치료비 혹은 입원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원 비용 그리고 간병 비용 준비 6월 달에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암 치료비 그리고 심뇌 질환이라고 하는 우리 2대 질환 치료비도 꼭 6월 달에 준비를 해 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업계 전체적으로 6월 달에 좀 절판 마케팅 이런 것들을 할 것 같은데 특히 우리 현대해상에서는 입원비, 간병비, 그리고 암 치료비, 2대 질환 치료비 요 위주로 6월 달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 꼭지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달에 입원비, 간병비 왜 준비를 하셔야 하느냐 요거를 좀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조금 지겨우실 수도 있지만 우리 간병인 사용 입원 일당의 가입 금액을 가지고 몇 달째 계속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오늘 6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16세 이상 성인보험에서도 간병인 사용 입원 일당 그 15만 원 그리고 합산 상급 종합병원까지 해서 합산 20만 원을 지속적으로 좀 활용을 하는 걸로 6월 달에 한시 연장을 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난 상황입니다. 이제 타사의 업계 이제 그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타사들의 상황은 이러하고요. 181일부터 365일 담보, 이제 위에 있는 담보가 1에서 180일 담보면 아래쪽에 181일부터 365일 긴 간병에 대비하는 담보 같은 경우는 저희는 줄인 적이 없습니다. 계속 20만 원이었죠. 6월 달에도 계속 20만 원으로 활용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181일부터 365일 담보는 5월에도 6월에도 현대해상은 20만 원 지속, 그리고 5월 기준으로 요양병원 및 의원 제외 15만 원 사용 가능했던 게 6월에도 한시 지속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으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근데 간병인 사용 입원 일당에 만약 퍼펙트나 우리 구댕구 스타에 EQ 패스 대상자 고객님이 만약에 있으시다고 하면 6월부터는 이분들한테는 조금 더 큰 혜택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EQ 패스 대상자이면서 보장보험료가 5만 원 이상으로 설계를 하시게 되면 모든 우리 그 요양병원 및 의원 제외 담보를 상급 종합 없이 그냥 요 담보만으로 20만 원이 간병인 사용 일당 20만 원이 가입이 가능하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부터는 특히 EQ 패스 대상자 분들에 대해서는 간병인 사용 입원 일당 꼭 챙겨주시기를, 체크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장보험료 5만 원 이상 조건만 맞추신다고 하면 EQ 패스 대상자분들 대상으로는 20만 원 요양병원 및 의원 제외 담보 20만 원이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전달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원 일당 중에 지금 1인실 입원 일당이 지금 타사에서 이제 5월 12일 날 반토막으로 축소를 한 데가 있고요. 따라서 이제 지난주에 바로 그 30만 원으로 또 축소를 한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일자로 아직 제가 아직 지금 찍고 있는 게 5월 30일이다 보니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요 회사도 빨간색 요 회사도 반으로 줄인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어쨌든 촬영일 기준으로는 요 회사만 축소를 했고 현대해상은 6월 달에도 일단은 1인실 입원 일당 요 금액으로 가입이 가능한데 6월 중에 이 타사들의 상황을 보고 여기서 한 군데 정도만 더 이제 축소를 한다고 하면 축소할 가능성도 있다. 바로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1인실 입원 일당은 실손 가입자와 실손 미가입자의 이제 가입 금액이 좀 다르죠. 실손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미가입자의 한도의 70%까지 가입이 좀 가능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미가입자 기준으로 1인실 입원 일당을 종합병원이랑 상급 종합병원 합산해서 60만 원까지 하루에 받을 수가 있는데 실손 가입자 고객님이라고 하면 여기에 70%인 42만 원까지 가입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그 우리 현대해상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급 종합병원 1인실 입원 일당하고 우리 간병인 사용 입원 일당에 또 상급 종합병원까지 합산해서 20만 원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상급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을 해서 간병인을 사용하게 되면
하루에 80만 원까지 이제 보장이 가능하다라는 거. 작년에도 이런 내용으로 이제 여러 번 이제 뭐 리플렛 같은 걸 나눠 드렸었는데 이제 우리 6월 달에는 언제까지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을 좀 얘기를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1인 실입원 일당 같은 경우는 실손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니라 이제 42만 원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62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일당 플랜, 간병인 사용 일당 및 이제 뭐 1인 실입원 일당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할 수 있겠냐 하면은 뭐 어떤 담보에 어떤 뭐 주요 치료비라든지 뭐 전이암 주요 치료비라든지 뭐 이런 쪽에다가 추가를 당연히 해주셔도 괜찮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돼가지고 이번 일당 쪽만 좀 준비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런 플랜도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병인 사용 입원 일당 이렇게 15만 원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181일짜리 20만 원으로 설계를 해놨고요. 그리고 뭐 중환자실 입원 일당이라든지 응급실 내원 진료비 그리고 1인실 입원 일당 요런 것들을 종합을 좀 해주고 그리고 상해 질병 MRI 그리고 CT 검사 지원비 연간 1회 한으로 급여 한해서 나오는 거 요거를 또 30만 원까지 넣어주고 요렇게 했을 때 31010, 3888, 3555에 이제 50세 남녀 기준으로 보험료가 아래 나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거는 저희가 이제 간병인 1인실 입원 일당을 총 60만 원을 쓰기 위해서는 최저 보장보험료가 좀 5만 원을 넘겨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짜놓은 플랜으로는 일부 연령 종형에서는 5만 원 보장보험료가 안 채워집니다. 요거에다가 요 설계에다가 몇 가지 담보를 좀 더 추가하셔가지고 뭐 심내혈관 질환 주요 치료비라든지 뭐 전이암 주요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들 활용을 좀 하셔가지고 5만 원 정도 이제 맞추셔갖고 가입을 해주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준비해야 될 부분들 오늘은 암보다 2대 질환 심내혈관 질환 쪽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 현대해상의 이제 심내혈관 질환 주요 치료비가 2월 달에 이제 출시가 돼서 상당히 이제 뭐 다른 데보다도 저희도 뭐 또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너무 잘 나온 담보인데 보험료도 굉장히 좀 저렴하게 나와가지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오래 몇 달 동안 이제 우리가 자신 있게 이제 좀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그런 담보였죠. 그 4월 달에는 거기에다가 주요 약제 치료비라는 담보가 또 나와가지고 요거는 금액이 아주 뭐 딱 보기에 큰 금액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 심내혈관 질환으로 주요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거의 뭐 필수적으로 거의 이제 만기까지 이 약제를 드실 수밖에 없게 된다. 근데 요거를 약값을 매년 이제 보장을 해준다. 이 금액으로 치면 또 나쁘지 않다. 굉장히 큰 금액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여러 번 들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런 조합, 그러니까 심내혈관 질환 주요 치료비에다가 주요 약제 치료비 이렇게 같이 묶어서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게 6월 달이 좀 아주 적기가 아닌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타사가 이제 2월 달에 저희가 출시를 하고 나서 뭐 이제 암 쪽만 신경을 쓰다가 심내 쪽을 딱 보고 현대성 거 보고 굉장히 많이 따라서 이제 만들기도 하고 개정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6월달 현재 기준으로도 요런 조건들 뭐 보장 기간이라든지 지급 횟수 그리고 보장 범위 뭐 기억력 보장 이런 것들을 모두 갖춘 회사는 이제 현대성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심내혈관 질환 주요 약제 치료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해상만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이 상위사 중에서는 그런 담보이기 때문에 심내혈관 질환 주요 치료를 받게 되면 관리가 필수기 때문에 퇴원해서 평생 약 드시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보너스 같은 담보까지 같이 판매를 하고 있는 약값까지 같이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현대해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아니나 다를까 좀 우려했던 부분들 제가 아까 말씀 잠깐 드렸지만 처음 나왔을 때 요거를 요율 산정하는 거를 이제 뭐 수술이라든지 이런 베이스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질병 치료 쪽 손해율을 가정을 해가지고 보험료를 뽑고 약관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좀 잘 나온 부분이 좀 기대 이상으로 좀 잘 나온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검토를 해가지고 약관도 바꾸고 손해율을 또 감안하게 되면 보험료도 올라가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6월달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적은 게 아니고 이제 문건에서 회의 자료에서 이제 제가 일부분 좀 발췌해서 이렇게 옮겨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심혈관 질환 주요 치료비
요게 지금 너무너무 좋은 담보인데 요게 6월달 중에 6월달 중 뭐 늦어도 7월달에 재검토가 되면서 약관이 개정되고 보험료랄지 이런 뭐 부분들이 좀 변경이 될 예정이다. 요약하면 너무 좋은데 너무 싸다 했다. 그래서 뭐 기억력 보장을 안 해준다든지 뭐 손해 기준을 반영해서 보험료가 변경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변경이 될 예정이다라는 거. 그래서 심혈관 질환 주요 치료비와 주요 약제 치료비 요 두 가지는 반드시 6월달에 좀 월 초부터 계속 좀 얘기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필수 담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거 보험료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심혈관 질환 주요 치료비 수술 2,000회, 혈전용의 치료 2,000회, 중환자실 1,000만 원, 그리고 약제 치료비는 딱 그 세팅된 최고 금액으로 딱 이제 가입을 했을 때 이 3텐텐부터 3333까지 보험료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 내사면 A 구간까지 보험료 이렇게 나오는데 요 음영 처진 부분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40세 여성 같은 경우는 다 음영이죠. 뭐냐면 최저보험료가 3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요 두 가지 담보를 풀로 다 집어넣어도 최저보험료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다른 담보를 넣어야지 이제 가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20년 납 90세 만기로 무해지로 설계를 했을 때 이런 보험료가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남자분들만 좀 이렇게 했을 때 보험료가 그래도 굉장히 저렴한 편으로 빠지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만기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연만기로 하게 되면 훨씬 더 보험료가 또 저렴해지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만기로 좀 저렴하게 다른 뭐 암주 치료비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일당, 간병인 사용 일당 이런 것들 같이 해서 좀 연만기로 종합적으로 풍성하게 하지만 저렴하게 이렇게 좀 권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요 담보만큼은 이대질환 쪽 그 필수 담보만큼은 뭐 새만기로 해가지고 따로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 6월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약관이라든지 손해율 반영을 해서 이제 보험료가 변경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보험 기간 중 진단 확정 문구가 이제 삽입이 되게 되는 거죠. 다른 회사들처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기 전에 우리 심혈관 질환 주요 치료비, 심혈관 질환 주요 약제 치료비 이런 담보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암 치료비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뭐 우리 암 치료비가 이제 우리 전이암 주요 치료비 그리고 항암 치료당 이런 담보들까지 4월달, 5월달에 이제 새로 나오고 개정이 되면서 이제는 진짜로 암보험의 어떤 그 패러다임이라든지 트렌드가 정말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그냥 옛날 암보험처럼 뭐 진단비를 얼마 놓고 뭐 수술비 얼마, 입원 일당 얼마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하신다기보다는 치료비 위주로 해서 실제로 암에 걸리게 되면 치료를 받으실 거잖아요. 이제 그 치료비를 또 일회성으로 그냥 딱 받고 끝나는 진단비가 아니라 쭉 그 치료 기간 동안 충분히 보장을 좀 받으면서 또 평생 동안 또 두려워할 그런 전이까지 준비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가장 가성비 좋게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6월 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발암에 대한 준비, 전이암에 대한 준비, 비급여 암 치료에 대한 준비, 그리고 장기간 항암 치료에 대한 준비 다 되어 있으신 분들은 잘 없을 거예요. 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순서를 잠깐 정해드리면 원바람에 대한 치료도 제대로 대비를 못했다. 이런 분들은 거의 없겠죠. 없겠지만 만약에 이런 것도 준비를 많이 못했다고 하면 제일 먼저 가입해야 될 것은 암주 치료비겠죠. 그 다음 뭐 전이암주 치료비, 그 다음에 하이클래스라든지 중입자 방사선 이런 것들을 준비를 좀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 장기간 항암 치료에 대해서는 우리 현대상의 또 우리 시그니처 같은 우리 치료당 담보를 반드시 권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요렇게 특징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고요.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제 원바람에 대비할 수 있는 암주요 치료비 그리고 전이암에 대비할 수 있는 전이암주요 치료비 그리고 비싼 그런 비급여나 급여 전액 본인 부담 치료를 위해서 하이클래스 그리고 중입자 방사선 그리고 항암 치료 특히 장기간으로 갈수록 항암 치료당 담보의 그 위력이 빛을 발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요 말씀드렸던 주요 치료비라든지 항암 치료당 그리고 뭐 중입자 방사선 같은 거를 다 집어넣고 심지어 유병자 상품에다가 50세 남자 기준으로 설계를 하고 여자 기준으로 설계를 해도 보험료가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예요. 3텐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렴하고 내사면 같은 경우도 결국 만약 3333으로 가입을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매년 이제 무사고 전환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보험료가 깎이게 되는 거잖아요. 표로 보면 이제 윗칸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3888, 399까지 보험료가 다운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꼭 가입 제한서에서 만약에 내가 3333으로 76,000원이 뽑혔다고 하더라도 제한서 끝부분에 보면 이제 무사고 전환됐을 때의 보험료를 고객님한테 바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뭐 63,000원, 62,000원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체결을 해주시는 6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담보들 2025년 5월 달에 새로 나온 이제 전이암이라든지 그리고 항암 방사선 중입자 치료까지 다 집어넣은 그런 증권이 이런 정도의 보험료로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 꼭 좀 강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5월 달에 특히 전이암이라고 해가지고 암세포가 이제 여행을 떠나면 journey를 떠나면 journey암이다라고 이제 말장난을 좀 쳤었는데 6월 달에도 말장난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연이잖아요. 근데 요거를 조금 떼서 좀 전이라고 읽을 수도 있는 거고 주네라고 또 읽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 전이암 치료 뭐 주요 치료비나 전이암 진단, 뭐 전이암 치료당 이런 것들은 요렇게 주네라는 겁니다. 요런 전이암을 가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준다라는 거죠. 아주 든든하게 이제 보완을 할 수 있고 보장의 공백을 채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원바람 예를 들어서 이제 초기에 전이가 안 된 그냥 국한된 원바람을 치료하는 데는 이 치료 확률이라든지 뭐 치료의 어떤 그런 비용이라든지 또 뭐 치료의 이제 그런 가능성 같은 게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는데 반해서 전이가 되고 진행이 돼서 이제 뭐 림프절이라든지 또 원격 전이가 되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뭐 말기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치료 방법이라든지 이제 어떤 생존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험해지는 암으로 돌변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전이암이 이제 암 환자들의 거의 절반 정도가 이제 뭐 조금 전이가 됐든 많이 전이가 됐든 원격 전이가 됐든 둘 중에 한 명 정도는 전이 판정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이암 주요 치료비나 전이암에 대한 담보는 반드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6월달 준 같은 경우는 전이암의 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난달에 나왔던 5월달에 나왔던 전이암 주요 치료비가 좀 아쉽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가입 금액이 너무 적다. 특히 갑상선 림프절 그 전이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가입 금액이 적다. 200만 원이다. 그리고 합산 한도가 1000만 원이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갑상선 림프절 200을 넣으면 이제 800을 또 나머지 갑상선 림프절 제외 담보를 넣어가지고 합산 1000을 또 맞추다 보니까 아무리 뭐 수술, 뭐 항암, 뭐 방사선 따로 나오고 만기까지 나온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너무 작아서 얘기하기가 조금 민망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6월이잖아요. 전이의 달이잖아요. 전이의 달이니까 확 올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올렸냐? 전이암 주요 치료비, 그러니까 이거는 림프절, 갑상선 림프절 제외가 아니기 때문에 포함하는 담보죠. 포함하는 담보가 원래 200만 원이었는데 요게 300만 원으로 일단 올라가게 되고요. 합산 한도가 1300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림프절, 갑상선 림프절 전이를 300만 원 넣고 제외되는 담보를 1000만 원 원래대로 풀로 다 넣어도 들어가진다라는 거예요. 합산 1300이 들어가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한도 우대 구간이라고 해서 500만 원을 또 가입할 수가 있어요. 이 갑상선 림프절 전이를 포함한 거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조건이 보장보험료를 연만기 얘는 조금 방금 전까지는 계속 5만 원 이상 조건 말씀드렸었는데 얘는 연만기 7만 원, 새만기는 무려 10만 원. 대신 구덴구 스타 같은 경우에는 연만기 7만 원 맞추기가 좀 어려우니까 연만기 5만 원 이상을 맞추게 되면 이 전이암 주요 치료비, 갑상선 림프절까지 포함하는 이 담보를 500만 원을 넣고 제외 담보를 또 1000만 원을 넣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좀 보도록 할게요. 5월 달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림프절, 갑상선 림프절 전이가 200이고 요거 제외되는 담보가 800. 그래서 합산 1000이었는데 이 6월 달부터는 일단 갑상선 림프절 300에 제외 1000 해서 1300 가능하고요. 만약 연만기 7만 원 또는 뭐 새만기 10만 원을 넘기게 되면 합산 1500까지도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갑상선 림프절 전이가 일단 300이 된다고 했고요. 갑상선 주요 치료, 전이암 주요 치료비, 갑상선 림프절 제외는 1000만 원이 되니까 합산 1300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장보험료 연만기 7만 원 이상, 새만기는 10만 원 이상, 단 구덴구 스타 연만기는 5만 원 이상 이렇게 설계를 하시게 되면 갑상선 림프절 전이가 500, 제외 담보가 1000 해서 합산 1500까지 가입이 가능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뭐 100만 원, 300만 원 오르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특히 이 담보는 아시겠지만 수술이랑 약물이랑 방사선을 각각 만기까지 주는 담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해서 풀로 가입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만약에 갑상선 암을 걸리고 림프절 전이가 됐다. 그러면 수술 받고 약물 받고 방사선 받고 합산 1,500씩 해서 만기까지 쫙 나가는 거고요. 만약 갑상선 림프절 전이가 아니고 다른 전이암이었다. 그러면 수술 1,500, 약물 1,500, 방사선 1,500 해가지고 연간 4,500만 원씩을 만기 때까지 계속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상당히 저렴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담보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좀 추천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주요 치료비 담보 말고도 일시금으로 한 번만 딱 받고 소멸되는 진단금 같은 경우도 간편보험 포함해서 림프절전이, 특정전이 각각 5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요게 보험료가 좀 5천만 원까지 하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요거를 조금 가입을 하고 주요 치료비를 좀 가성비가 좋게 이렇게 가입을 해도 수술, 약물, 방사선이 각각 연간 각각 만기 때까지 계속 지급이 되는 담보이기 때문에 꼭 활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항암 치료당 담보에 전이암 항암 치료당 담보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크게 적어도 전이암으로 진단받고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그런 상황은 없게끔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보장이 전이암을 완벽하게 치료비로는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이 6월 달에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전이암주 치료비를 제가 보장보험료 7만 원 이상을 못 맞췄다고 하더라도 300에 1,000만 원 이렇게 가입이 가능할 것이고 전이암 진단을 림프절 전이, 특정 전이를 각각 1,000만 원씩 가입을 하고 전이암, 항암, 그리고 전이암 표적 항암, 전이암 방사선 이런 것들을 치료당을 가입을 또 하고 그냥 이제 전이암 말고 그냥 전체 다 되는 항암 약물과 표적 항암, 방사선을 치료당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되면 50세 남자 기준으로 4만 원, 여성 같은 경우는 4만 원도 안 돼요. 3텐텐에 30년 납, 30년 만기 무해지형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되면 전이암으로 진단을 받는 순간 일단 1,000만 원, 혹시 원격 전이까지 됐다 그러면은 2천만 원을 또 한 번에 받을 수도 있겠죠. 거기다가 수술이라든지 항암, 그 방사선, 약물 치료 받을 때마다 1,000만 원, 1,300만 원씩이 각각 만기 때까지 지급이 되면서 치료를 받을 때마다 항암 치료를 받을 때마다 치료당 담보와 전이암 항암 치료 담보에서 중복으로 나오는데 보장 금액이 엄청나게 크겠죠. 근데 이 보험료는 4만 원, 4만 원도 안 되는 가격 이렇게 해가지고 뺄 수가 있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다른 담보 아까 말씀드렸던 심내혈관 질환 주요 치료비라든지 간병인 사용일당 같은 걸 넣어서 보장보험료를 7만 원 이상 맞췄다 그러면 전이암 주요 치료비도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가입이 가능할 거니까 훨씬 더 풍성하게 그렇게 되면 좀 비싼 전이암 진단금을 없애거나 조금 더 줄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훨씬 더 가성비 좋게 또 설계를 할 수가 있으니까 6월 달에는 이렇게 저렇게 7만 원, 5만 원 이렇게 좀 설계를 좀 많이 해보시면서 고객님한테 적어도 2가지 이상의 제안서를 좀 빼서 뽑으셔가지고 둘 중에 하나 고르셔라. 가입 안 하는 건 없고 5만 원짜리나 7만 원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고르셔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시는 그런 방법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항암 치료당 담보인데 치료당 담보의 가장 큰 장점이 이 진단 후 10년 담보 같은 경우에도 기간만 정해져 있지 그 기간 안에 진단 후 10년이라는 기간 안에 무제한으로 지급을 해주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또 아시겠지만 이제 4월 달에 이제 이렇게 나오고 나서 보험료가 너무 저렴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 또 이제 손해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심각하게 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횟수를 좀 제한을 하자 이런 지금 검토가 이루어지는 중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개정이 돼서 7월 달이라든지 6월 달에 개정이 돼가지고 횟수가 제한이 되게 되면 이 담보는 사실 매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님한테 설명할 때도 진단 후 10년 동안 30회까지는 치료당 드려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예를 들자면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의 보험료와 현재 기준의 이런 무제한으로 지급해주는 아주 착한 담보일 때 여러 고객님께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담보에 대한 설명은 굳이 또 시간도 없고 하니까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지금 이렇게 무제한으로 약물, 방사선, 표적 항암, 세기 조절, 양성자 이런 것들을 각각 지급해 줄 때 그리고 착한 보험료일 때 가입하시는 거를 강력하게 좀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예시를 들어보자면 제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제 유방암 가지고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치료받으시는 게 굉장히 많은 타입이잖아요. 헛투 양성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표적항암 치료 그 퍼제타 주사 18번 맞고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를 13번 정도 받고 더 받으신 분들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요렇게만 받았다고 했을 때 딱 예쁘게 이제 8천만 원 정도 보험금이 지급이 될 텐데, 어쨌든 유방암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다 보니까 8천만 원의 보험금이 이제 받게 되신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기존처럼 암 진단금으로 만약에 8천만 원을 채운다고 하면 이런 분들도 거의 없지만, 이 보험료 차이가 이 치료당 담보랑 6배가 넘게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암 진단금으로 8천을 하려고 하면 20년 갱신형을 했을 때 62,560원이에요. 근데 치료당 담보로 요렇게 하게 되면 한 번 받고 없어지는 암 진단금도 아니고 그냥 진단 후 10년 동안 무제한으로 계속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284원입니다. 1284원. 최저보험료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암진단금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과도하게 이제 암진단 쪽으로만 너무 암보험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면 요즘 치료는 장기간 계속 이제 돈만 있다라고 하면 치료를 얼마든지 좋은 치료를 또 받으면서 오래오래 생존할 수가 있는 질병이 됐기 때문에 이런 치료당 담보라든지 치료비 담보, 주요 치료비 담보 이런 것들로 가성비 있게 좀 부분 리모델링 같은 거를 좀 진행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항암 약물 방사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다 최초 1회안이잖아요. 최초 1회안. 치료당은 없잖아요. 거의 없으시잖아요. 근데 이 최초 1회 담보도 이제 4월 달에 상급 종합 및 국립암센터 담보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1회안으로 받는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보험료가 기존 것보다 훨씬 더 싸다라는 거예요. 나는 암 걸려서 약물이라든지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난 무조건 그냥 일반 병원 종합병원 갈 거야. 그냥 병원 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잘 없을 겁니다. 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걸로 어차피 상급 종합병원에서 대부분 치료를 받으시는데 요걸로 보험료를 좀 낮추면서 요 절약한 보험료만큼을 치료당에다가 이제 추가를 해서 최초에 진단받았을 때 이렇게 한번 크게 받고, 그 다음에 치료할 때마다 치료당에서 또 계속 받고 무제한으로 계속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진단받고 최소한 항암 치료를 1년에 몇십 번 정도를 하시게 될 텐데, 그러면 간접 비용이라든 간접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만만치 않잖아요. 왔다 갔다 교통비에 지방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숙박비도 드실 거고요. 또 이걸 또 혼자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라 최소 한 분이랑 같이 가실 거 아닙니까? 그분의 교통비, 그분의 숙박비, 그분의 식비, 그리고 그 왔다 갔다 하시는 동안 두 사람은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활동하시기가 좀 힘드니까 그 몇 달 동안 그 두 분이서 경제적 손실 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치료당 담보에서 생활비처럼 쭉쭉쭉 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월 달에는 이렇게 기존에 항암 약물이나 방사선 담보가 있는 분들도 치료당 담보로 추가적으로 가입이 가능하실 거고, 이런 게 준비가 제대로 안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주요 치료비나 최초 1회안 담보, 치료당 담보 이런 것들을 다 선택해서 설계를 할 수가 있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운전자 부분에, 운전자 보험에 이제 우리 자동차 사고 처리 지원금, 특히 우리 형사 합의금이었죠 옛날에, 요 담보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유튜브에 이제 그 교통사고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은 합의금 이제 많이 받아주는 이제 손해사정사들의 이제 그런 유튜브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몇 번 검색을 해놓으니까 이제 알고리즘에서 계속 떠가지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전치 2주짜리에 아주 경미한 그 진단이죠. 근데 몇 천만 원씩 가능하다, 합의금이 가능하고 실제로 받아봤다, 이제 이렇게 찍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들어가서 보니까 막 크게 대단한 내용은 아니었는데, 형사 합의금으로 유튜브에 똑같이 검색을 해보면은 아까 손해사정사 분들도 물론 있지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분들, 우리 익숙한 요 분들 필두로 해가지고 아주 여러분들께서 이제 형사 합의금 얼마가 적당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 내용들을 많이 찍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서 이런 형사 합의금의 시가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이제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을 때는 크지 않았던 합의금이 점점 이제 보험 같은 게 이제 좀 활발해지고, 특히 운전자 보험이 좀 해지면서 이런 거를 또 활용하는 변호사분들이라든지 손해사정사분들이 또 이렇게 약간 영업을 하시니까 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운전자 보험에서 또 형사합의금을 선지급해주고 그런 담보를 점점점 고액으로 또 만들어가지고 현재 최대 2억까지 또 나올 수 있게끔 해주고 공탁금도 또 보장을 해주는 데다가 선지급을 또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그 형사합의금의 그 시세가 이제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이 자동차 사고 처리 지원금의 한도 축소를 지금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회사뿐만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활용하셔갖고 운전자 보험을 좀 점검을 해주시는 또 달이 6월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2018년에 멈춰 있는 고객님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2020년에 뭐 민식이법 때 리모델링 하시고 혹은 신규 가입을 하시고 멈춰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2023년에 우리 뭐 그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제 그 지급해주는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또 멈춰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 특히 자동차 사고 처리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가입 금액을 조금 꼭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선지급 여부라든지 6주 미만, 6주 미만 중대법규 위반에 대한 자동차 사고 처리 지원금도 2021년도에 최초로 생긴 거고 지금 형태로 1,000만 원으로 생긴 거는 2023년 6월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023년 이전에 이제 가입하셨던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보장이 제대로 안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운전자 보험이 없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가입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있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가입 시기라든지 내용을 보시면서 충분히 보장이 되는 제대로 가입한 사고 처리 지원금이냐라고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장 금액 2억 원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공탁금이 가입금액 70% 한도에 전부 선지급이 되는지 그리고 6주 미만 사고처리 지원금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 좀 확인을 좀 해보실 필요가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화법 간단하게 이제 적어놨고 요거는 이제 교환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점장님들한테도 다 드렸으니까 참고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이제 변호사 선임 비용 같은 경우도 어차피 같이 비용 담보에 묶여 있다 보니까 요런 거 아까 말씀드렸던 2023년, 뭐 2020년, 2018년 그쪽에 이제 멈춰 있으신 분들은 요 표 보시면서 변호사 선임 비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입 금액이나 선지급 여부 그리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제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 같이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장 금액 5천만 원인지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변호사 선임이 가능한지 그리고 가입금액 70% 한도로 선지급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 체크하셔가지고 안 돼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사고처리 지원금이랑 같이 좀 바꿔주실 필요가 있겠다. 마찬가지로 화법 간단하게 적어가지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 요약 자료와 6월 1일자로 타겟 DB, 6월 타겟 DB에 또 그 이제 이 비용 담보가 제대로 가입이 안 돼 있으신 분들 혹은 금액이 너무 적게 가입되어 있으신 고객님들 리스트를 쫙 뿌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전체 다 합치면 아마 20만 건 정도가 되실 건데 꼭 내 기준으로 했을 때 플래너 사임들 그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명에서 20분 정도 이제 나올 거니까 그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꼭 좀 운전자 보험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달에는 준비하셔야 된다. 입원 비용, 간병 비용 준비하시고 암 치료비 준비하시고 이대질환 치료비 준비하시고 여기 적혀 있진 않지만 운전자 보험의 비용 담보도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6월달 인보험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